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밀린 술값 10만 원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9시 스웨덴과 1차전을 치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6.13 지방선거 완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내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모호한 약관에 금융감독당국 핑계까지 대며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 환자들을 2번 울리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밤새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은 밀린 술값 10만 원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북 CBS 김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55살 이모 씨가 전북 군산 장미동의 한 술집에 불을 지른 건 어제 오후 9시 50분쯤.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술집 정문에 뿌리고 곧장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문에 강한 불길이 치솟으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대피로인 무대 옆 비상구로 몰린 탓에 인명피해가 컸다고 소방은 분석했습니다. 불이 급격히 연소된 부분은 입구의 정문 쪽이라서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비상구 쪽으로 많이 이렇게 탈출을 하고 우리가 요구조를 그쪽에서 많이 구조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환자를 실어 나를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이 씨도 손과 배에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 장동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밀린 술값 때문에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유상값은 자기가 10만 원인데 업주가 20만 원 덜 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시비가 있었어요. 그 전날부터 서로 업주하고 이렇게 좀 다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군산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군산에서 CBS 뉴스 김민성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스웨덴과 1차전을 치릅니다.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스웨덴전 전술을 감추면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스웨덴과 F조 1차전을 치릅니다. 스웨덴전에 올인을 선언한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모든 전술을 숨겼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 신태용 감독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 스웨덴이나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 또한 스웨덴을 꼭 이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에 나서는 스웨덴은 23명 전원 월드컵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대표팀에는 세 번째 월드컵인 기성용을 비롯해 월드컵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입니다. 스웨덴이 월드컵에 과연 참가했던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팀에는 월드컵을 이미 경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밤새 열린 경기에서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F조 독일이 멕시코에 0대1로 덜미를 잡혔고 2조 브라질은 스위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독일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스웨덴과 1차전 승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 신태용 감독이 예고했던 통쾌한 반란은 오늘 스웨덴전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연합훈련은 즉각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화통화 여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자신이 요구해서 내린 결정이며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비용 문제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깨지면 즉시 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의 후속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결정한 만큼 북미 고위급 후속 회담에서는 미국이 이에 걸맞는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통화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북한과 통화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시차를 감안하면 전화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뤄졌거나 오늘 오전 중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직접 김 위원장을 통화 상대로 거론하지 않아 전화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간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발표 자료로 공개한 백악관의 전례로 미뤄볼 때 북미 정상 간 첫 전화통화가 이루어진다면 백악관이 오늘 내일 중으로 내용을 간략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남북이 오늘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2주간 4개 회담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 등을 논의할 남북체육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리고 오는 22일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주에는 동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산림 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가 진행됩니다.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이지만 다른 한편인 경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평화도 좋지만 경제도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강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79%,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 국면이 국민들에게 큰 점수를 얻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6%로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와 그로 인해 불거진 소득 분배 악화,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 적신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지표상으로 5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를 두고 스스로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방선거 승리 후 경계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한 여당 의원도 CBS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데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들이 현실에 얼마나 뿌리를 두고 설계됐는지 면밀히 되돌아볼 때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것과 현실 경제에서 효과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탁상머리에서 나오는 원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현장을 파고들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자의 창 강혜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반성 대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동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한국당은 반성 대신 당권 싸움을 벌일 조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혁신 비대위를 제시하며 저희가 잘못했다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역에 쩔은 수구 기득권 다 버려 보수 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할지 권한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주려는 유력 의원들이 관리형 비대위를 원하면서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속칭 바지사장 비대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서로 선거 패배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당내 인사 모두가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건 중도 보수를 내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개혁 보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퇴한 유승민 전 대표가 개혁 보수를 이어가겠다고 한 반면 박주선 전 대표는 진보를 포기하고 보수를 표방해서 졌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를 바라보는 민심은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진 어림없다는 것이지만 정작 보수 인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당분간 보수 진영의 몰락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암 환자 수백 명이 보험회사의 불분명한 약관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며 올 들어 6차례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암 환자를 2번 울리는 보험사와 금감원, 암보험 약관 문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융감독원 핑계를 대고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미룬 보험회사들을 홍영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A씨는 2016년 유방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지만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어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회사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A씨에게 금감원이 보험금을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가로막는 원인이 금감원이라고 여기고 금감원 앞에서 6차례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민원이 폭발하자 암 환자 민원인과 보험사, 금감원까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또 주요 보험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직원들이 신청인에게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강제 지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입니다.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명령권이 없습니다. 이걸 보험사가 모를까요? 보험사는 불분명한 약관으로 민원이 폭발하자 금감원 핑계를 대고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금감원은 책임이 없다고 방기하며 보험 이용자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다음 달 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밤샘 근무가 많은 IT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오히려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가 있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글로벌 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월요일 출근 시간을 오후 1시로 늦췄습니다. 주중 가장 붐비는 월요일 출근 시간대는 피하고 직원들의 월요병도 막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주 35시간 도입 1년 만에 매출과 사용자 수 모두 2배로 껑충 뛰었고 5개월 새 뽑은 새 식구만 120명에 달합니다. 위드 이노베이션 문지형 이사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 9시부터 나와서 퇴근 시간까지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인재 유치, 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일찌감치 좀 시작을 했고. 통신사들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직원이 근무 시간을 직접 설계하는 자율적 선택 근무제를,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유연근로제와 시차 출근제를 전면 시행 중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주 52시간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크지만 급변하는 IT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근무 시간보다 근무 환경이 기업 생산성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모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찰 행정학과와 전경의경 출신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CBS가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특채 시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CBS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개혁위원회의 마지막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원들은 공고안에서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CBS가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행정학과 특채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행정학과 특채 선발 비율을 전체 3%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1차 필기시험 과목의 영어와 국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논의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입니다. 공고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른 경찰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경찰개혁위원들은 경찰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오창익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공정성에 있어서 의심받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고치려고 하고 바람직하나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은 것 사실이죠. 경찰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수업 일수를 인정받으며 다닐 수 있는 기숙형 학교가 전국에 딱 한 곳, 대전에만 있습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집에서 대전까지 오가야 하는 학생들의 사연을 오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살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6개월 동안 교실이 아닌 상담실과 보건실을 전전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심과 행정심판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군은 아버지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대전의 기숙형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해 주말마다 인천과 대전을 오갑니다. A군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등교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 날이라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피해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대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전담지원센터가 전국에 28곳이 있지만 그중 수업 일수가 보장되고 장기간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은 대전에 있는 대안학교 한 곳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해당 시설 관계자입니다.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가해한 아이가 여전히 있고 사실 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본 친구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에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가해 학생 치료를 위한 특별교육기관 수가 전국에 6,800곳이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담교육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교육청 행정직 간부 출신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학교에서 2011년 이후 교육청 행정직 간부 출신이 교장으로 임명된 사립고등학교는 4개 개에 이릅니다. 강서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S고 교장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마친 직후 올해 3월 이 학교로 부임했습니다. 이 학교의 한 중견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직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그런 분이 교장을 오시는 것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설마 이분은 아니겠지는데 또 오시는 게 지금. 강동구에 위치한 자유령 사립고 비고 교장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거쳐 평생학습관장에서 퇴임한 뒤 바로 2015년 3월 이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학교 사정에 정통한 한 교사의 평가입니다. 공론화되는 소통, 교직원 회의, 교사 회의를 통한 소통,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과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교육청 간부가 사립학교 교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된다며 매우 비판적입니다. 교육계 관계자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교육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대학에 취업을 제한하듯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국, 일본과 북한 비핵화 문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은 이람대의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해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며 규모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훈련과 유사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코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수사를 맡을 전담팀을 내일 발족합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어제 몇몇 차장검사 등과 만나 이번 사건 수사팀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와 관련한 개략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아직 비대위 구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백가쟁명식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한낮에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자외선 강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서울과 수원,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 춘천과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한낮에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가 불안정한 경북 내륙 지역은 오후 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북도와 광주 지역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암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보험사를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은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